위대한 상인의 비밀 제2장 하피드 상점의 관리인들에게 줄 소유권 증서와 금을 실은 낙타의 행렬이 삼엄한 경비 속에 다마스커스를 출발했다. 요파의 오베드로부터 페드라의 위엘에리기까지 10명의 관리인들은 하피드의 은퇴 선언과 그의 선물을 넋이 나간 채 말없이 받아들였다. 안티파트리스에 있는 상점에서 이 행렬의 임무는 마침내 끝이 났다. 이로써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상업 왕국은 사라지고 말았다. 슬픔으로 가득 찬 에라스무스는 그의 주인에게 창고가 텅 비었고 상점들에는 자랑스런 하피드의 깃발이 더 이상 나부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의 주인은 즉시 기둥으로 둘러싸인 분수대 근처에서 만나자고 에라스무스에게 청했다. 하피드는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완수했는가? 예. 슬퍼하지 말게, 선한 친구여. 그럼 나를 따라오게나. 에라스무스가 하피드를 따라 뒷마당에 있는 대리석 계단으로 향할 때 커다란 궁전 안에는 그들의 샌들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하피드는 커다란 시트러스 나무를 받치고 있는 장엄한 형석 화분 옆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노을 진 햇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늙은 얼굴은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두 노인은 궁전의 둠지붕으로 향하는 내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 밑에 서 있곤 하던 무장 경비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1층 계단 끝까지 힘겹게 올라간 후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피드는 허리춤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가 무거운 참나무 문 열쇠를 열고 몸을 기대자 삐거덕 문이 열렸다. 에라스무스는 그의 주인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할 때까지 주저하고 있었다. 한 번 더 손짓을 하자 그는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으로 겁을 먹은 채 들어갔다. 뽀얀 회색의 빛이 높은 천장의 작은 창틀로부터 스며들어 왔다. 에라스무스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피드의 팔을 잡고 있다가 한쪽 구석에서 한 줄기 빛을 받고 있는 편백나무 괴짝 외에 아무것도 없는 방을 둘러보았다. 하피드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에라스무스를 바라보았다. 실망하지 않았느냐, 에라스무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님? 가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말일세. 이 방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였다고 들었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엄하게 경비하고 보호했던 이곳이 자네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는가? 에라스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이 탑 속에 숨겨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랜 세월 동안 각종 풍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 소문들을 대부분 들었네. 혹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고, 혹은 금괴, 혹은 야생동물, 혹은 희귀한 새가 있다고들 하더군. 한 번은 페르시아 양탄자 상인이 아마 여기에 작은 비밀의 방이 있을 거라곤 했다는군. 내 아내는 소시를 모으는 모양이라고 놀려댔지. 그러나 자네가 보다시피 이 작은 괴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자, 이리로 와 보게. 두 사람은 괴짝 옆에 몸을 웅크렸다. 하피드는 천천히 다가가 괴짝에 묶인 가죽끈을 풀었다. 그는 괴짝으로부터 스며나오는 편백나무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괴짝을 열었다. 에라스무스는 몸을 앞으로 기대어 하피드의 어깨 너머로 괴짝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당황하여 머리를 저으며 하피드를 쳐다보았다. 괴짝 속에는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들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피드는 안으로 손을 뻗어 그 중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는 잠시 동안 그것을 가슴에 안고는 눈을 감았다. 조용한 평화가 주름살 가득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돌았다. 그는 살며시 일어나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로 이 방이 가득 찬다고 해도 지금 이 작은 나무 괴짝 속에서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 크지는 못할 걸세. 내가 누렸던 성공, 행복, 사랑,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부귀는 모두 다 몇 개 안 되는 이 두루마리 안에 담긴 것들 덕일세. 나무 괴짝과 그것을 나에게 넘겨준 현인에 대한 빚은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것이라네. 하피드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 에라스무스는 뒤로 물러나며 물었다. 이것이 주인님이 말씀하시던 비밀입니까? 그리고 이 나무 괴짝이 주인님이 지켜야 한다던 그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네. 에라스무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피드를 쳐다보았다.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기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다는 말씀입니까? 이 두루마리 중 하나를 빼고는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독특한 방식으로 판매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근본적인 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네. 판매의 기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두루마리의 비밀을 익히고 연습해야만 하네. 이 원칙들을 다 터득한다면 원하는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 에라스무스는 놀라서 낡은 두루마리를 쳐다보았다. 주인님만큼 부자로 말입니까? 원한다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이 두루마리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의 원칙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자네가 마지막 두루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두루마리라네. 왜냐하면 각 두루마리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돼 있거든. 그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역사상 유명한 몇 안 되는 현자들에게 주어졌던 비결들이 담겨 있다네. 사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나머지 두루마리에 쓰여진 것들을 배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 누구라도 터득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래, 맞아. 각 원칙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 습관이 되고 성격의 일부가 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만 한다면 매우 단순한 것들이지. 에라스무스는 괴짝으로 다가가 두루마리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레 하피드에게 내밀었다. 주인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주인님은 왜 이 원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주인님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주인님은 항상 아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을 위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들을 읽고 더 부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런 가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더 좋은 상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님 자신만을 위해 그 원칙들을 감춰온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오래전 이 두루마리가 내 손에 넘겨졌을 때 단 한 사람에게만 이 내용을 전해주기로 맹세하게 되었다네. 솔직히 그런 이상한 요구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 실린 내용이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지침이 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의 삶에 이 두루마리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살라는 계시를 따랐을 뿐이지. 내가 어떤 암시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넘겨줄 사람을 알아채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 비록 그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네.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 원칙들을 적용해 왔지. 그 속에 담긴 지식으로 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었네. 이것을 내게 전해준 분도 당대 가장 위대한 상인이었듯이. 자, 에라스무스, 자네에게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행동들을 이제 조금은 이해해 줄 것으로 믿네. 어쨌든 그 이상한 행동들로 성공을 이루지 않았는가?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항상 이 두루마리에 따른 것이었다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은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지. 단지
두루마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주인님은 이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네. 하피드는 조심스레 그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꿰짝의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에라스무스,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겠는가? 에라스무스는 엷은 빛 아래 손을 뻗어 하피드의 손을 잡았다.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그의 주인에게 말 없는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방에서 빠져나왔다. 하피드는 괴짝에 가죽끈을 다시 싸맨 후 방에서 나와 탑 바깥쪽에 붙은 커다란 돔 지붕에 둘러싸인 옥상으로 올라갔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호수와 사막의 냄새를 씻고 하피드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지붕에 올라서서 미소를 지으며 지난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